자,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그대로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한 70%쯤 했고요. 이제 30% 조금 남았어요. 첫 번째는 이 내용을 좀 다뤄봅시다. 우리가 호 AB 그랬는데, 호 AB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원주의 일부분 여기를 말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말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이만큼은 얘는 호 AB가 아닌가? 1번 호 AB 맞다. 2번 호 AB가 아니다. 정답은 호 AB가 맞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A에서부터 B까지 원주 일부분에 해당되고 여기 뒷부분도 A에서부터 B까지 원주 일부분에 해당돼.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 때는 호 AB 그러면 거의 짧은 쪽만 다뤘었거든. 이게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렇게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태로 두면은 문제 자체가 좀 미완성인 거고 고등학생 때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뭐 예를 말하고 싶다 그러면 괄호 안에 뭐 호흡이 짧은 쪽을 말한다든지 이러한 단서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둘 다를 표현하는 뜻이다. 근데 특별히 뒤쪽을 말하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A에서부터 쭉 가다가 C라는 점이 있네. C를 거쳐가지고 B까지 가게 되면은 요 뒤쪽을 이렇게 훑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네. 그래서 A에서부터 C를 거쳐 B까지 이르게 되는 호. 이렇게 해주면은 요 앞쪽이 아니라 요 뒤쪽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양쪽을 다 말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고등학생은 이런 내용도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복습 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오의 방정식을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 중심좌표가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x-a 제곱 더하기 y-b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얘를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전개했을 때 말이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다음에 x 1창이 있거나 없거나 플러스 y 1창이 있거나 없거나 그리고 상수항이 있거나 없거나는 0꼴. 다만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서 전부 다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바로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확인해야 할 것이 x 2창이 있고 개수가 서로 같은지 xy 항이 없는지 그리고 얘를 통해서 반지름을 구했을 때 그 반지름의 값이 양수의 값을 가지는지 0보다 큰 값을 가지는지를 다 확인해 봐야지 이런 표현이 원의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얘가 원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표준형을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값이 지금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R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모르는 미지수가 세 가지나 있는 거야. 중심좌표 A, B라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X좌표, Y좌표 표현해야 되지. 반지름도 R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셋 다 나타내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뭐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원 자체가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이 그려질 수가 있겠지. 쌤, 안 접하는데요. 잠깐만 기다려봐. 접하게 만들어줄게. 짱. 너무 내려갔나? 짱. 자, 접하지? 자,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심좌표를 A,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 이거 미지수를 하나, 둘, 세 개나 이렇게 다 써야 될까? 분위기상 그건 아니겠지. 이럴 때는 이 반지름의 길이 얘가 얼마가 나올까? 그렇지. 얘가 얘랑 y좌표랑 같은 값을 가지겠지.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에 해당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에 해당되거든. 아, 이만큼의 길이가 바로 B구나. 그 반지름이 B에 해당되는 거구나. 왜 그걸 찾냐면
이 미지수의 개수가 적을수록 문제 풀기 유리하고요. 모르는 게 3개 있으면은 찾을 수 있는 힌트를 3개 줄 것이고, 모르는 게 2개 있으면은 힌트를 2개 줄 건데, 힌트가 2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3개 남아 있으면은 안 풀려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식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고, r 대신에 r은 b와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등장했던 값인 b의 제곱을 써줘야지 문제가 풀릴 거야. 왜냐하면 이 문제는 보나마나 힌트를 2개밖에 안 줄 거거든. 그래서 미지수가 2개가 돼야지 풀리는 문제일 겁니다. 그럼 또 다르게 이렇게 이번엔 y축에 접하는 경우야. 중심좌표를 a, b라고 또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이번엔 반지름이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렇지. 이번엔 x좌표인 만큼 나오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려오면 이게 좌표가 a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x-a 제곱 플러스 y-b 제곱은 r 제곱이 아니고 r이 a랑 같은 값이기 때문에 a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일부러 이제 이러한저러한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경우를 일부러 막 만들어서 주거든. 뭐 이렇게 XY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지 않을까? 그지? 그럼 중심 여기 있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더 동그랗게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우리가 임의로 R이라고 해보자. 아까 A, B 많이 써놓았으니까. 그러면 Y좌표는 그치 Y좌표도 R이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요만큼이 R이 되는 거야. 이만큼도 R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C를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X 마이너스 X의 좌표 제곱 Y 마이너스 Y의 좌표 제곱은 반지름 R이라며 R 제곱. 오, 얘는 그러면 미지수가 어 미지수가 R밖에 없네. R 값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힌트가 한 개밖에 안 주어진다는 그런 거지. 이 문제에서는 힌트가 한 개밖에 안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원을 그리고 싶었는데 점점 커진다. 점점 커진다. 나의 몸처럼 점점 커진다. 점점 비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중심이 여기 있을 때는 R이 양수의 값이라고 봤을 때 이 중심 좌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때는 이만큼이 R이니까 이만큼은 마이너스 R 같은 거리라고 봅시다. 이론적으로 봅시다. 콤마 R 이걸 이론적으로 따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지는 아이들은 아직 정신세계가 덜 발달해서 그래.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되겠네. 그 다음에 이 중심 좌표는 R, 마이너스 R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들은 또 어떻게 나타낼 건데 이게 문제인데 간단하죠. 이거 사사분면 위에 식 써볼까? x 마이너스 x의 중심 좌표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의 중심 좌표를 쓸 건데 마이너스 r이니까는 플러스 r 되어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은요 전부 다 r이지 뭐 r 제곱 이렇게 2사분면과 3사분면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만 하나 조금 더 다뤄봅시다. 쌤이 지금 만드는 강의는 개념 강의라서 문제풀이를 잘 안 하는데 요거는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는데 이미 점 P가 있어. 그래서 AP 대 BP를 해봤더니 항상 2대1이 나오더래. 그런 P가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무수히 많이 있나 봐. 그래서 그 점 P가 어떤 도형을 그리는데 그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거든. 네, 풀어봅시다. 자, AP 대 BP가 2대1이라 그랬네. AP 대 BP는 2대1. 비례식이죠. 비례식이니까 외항의 곱과 내항 곱을 서로 같겠지? 그러면 외항끼리 곱하면 AP는 내항의 곱은 2 곱하기 BP. 근데 이제 요거는 점과 점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루트 들어갈 거거든. 루트 쓰는 게 좀 귀찮으니까 미리 양변 제곱을 합시다. 미의 제곱하면 AP 제곱은 미의 제곱하면 2는 두 번 곱해지고 BP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요 공식 넣읍시다. AP의 제곱 A부터 P까지인데 지금 P의 좌표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P의 좌표를 임의로 x, y라고 정해놔야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인데 제곱이니까는 근호는 필요 없고 x차 제곱 x 빼기 x 좌표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y 빼기 y 좌표는 얘는 4배거든. 4배 좀 이따 쓰고 안에 bp부터 b와 p x차 제곱 아이고 플러스 y차 제곱인데 4배 요 전체를 4배 이렇게 하면 식이 나오겠죠. 전개하면 계산 산수야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니까는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형태를 봤을 때 x 2창 y 2창 개수 1, 1 똑같고요. x와 향 섞여 있지 않고 뭐 반지름은 모르겠지만 대충 온의 방정식 같다 그지? 그런데 어차피 넓이 구하려고 그러면 이게 원 같으면은 반지름을 알아야지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표준형을 바꿔봐야 되겠네. x 얘 1창 개수가 마루길이니까는 절반이 마3 제곱 y 1창 개수가 마루이니까 절반이 마3 제곱은 자 좌변에 9 더했지 좌변에 9 더했지 18 더했지 18 더했는데 12 이항돼서 10을 빼겠지 그러면 남는 것이 8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중심 좌표가 3,3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얼마 나오냐면 루트 8, 즉 2루트 2가 나와. 그럼 넓이는 반지름 제곱 파이가 넓이잖아. 파이 r 제곱 이렇게 외우지 말고 반지름 제곱 파이 이렇게 외우세요. 반지름 제곱 파이. 반지름 제곱하는 게 얼마라고? 요거. 반지름 제곱 파이. 그리고 여기는 특별한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끝. 해서 답은 8파이가 되는 겁니다. 문제 풀 때는 조금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푸시고요. 대신에 정확도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 조금 되는 친구들만 이렇게 좀 빨리빨리 푸시고 산수가 조금 실수가 있는 친구들은 천천히 하세요. 왜 얘를 다루냐면 예전에는 원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플로니우스라는 사람이 한 점과 한 점이 있을 경우에 얘를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음, 얘가 A고 얘가 B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의 B가 2대1 그랬잖아. 2대1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내분하는 건지 외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B가 2대1 나온다는 그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분하는 점이다. 그러면 야, 대충 뭐 3등분 돼버리면 요 점이 2대1에 해당하는 내분점이 될 것이고 뭐 외분하는 점이다. 그러면 2대1 돼야 되니까 이거 이만큼이 1이고 이만큼이 해당하는 만큼 더 가야 되거든. 요 점. 그래야지 이게 2대1 되니까 문제풀이를 약간 빨리 설명하는 점 이해해주세요. 2대1 해서 요게 이 선분이 외분점이 될 거거든.
그래서 얘와 얘를 양 끝으로 하는 이런 원이 그려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원 위에 있는 점도 이 이름이 P라 그러면 얘가 2대1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점도 이게 P라 그러면 A부터 AP, BP가 2대1, 이게 2대1. 여기 있는 점도 이게 P라 그러면 AP, BP가 2대1.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 AP 대 BP가 2대1을 만들어주는 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원의 정의를 내린 학자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이게 보편적인 원의 정의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요 내용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 중에 문제화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얘는 개념 겸 문제로 알고 넘어가시라 하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에 제가 문제편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 문제를 빨리빨리 풀거나 문제를 해석하거나 분석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